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5%를 넘어서며 부담을 주었는데요. 다만 엔비디아가 무려 7%나 급등하며 나스닥이 17,000선을 최초로 넘어섰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 소비자 신뢰지수도 힘을 실어주지는 못했는데요.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좀 힘을 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클로징 라이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상황에서 엔비디아만 좀 독주의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엔비디아만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이 가격이 나와주고 이번에 테슬라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머스크가 얘기했을 때 $1,200 돌파해줬으면 정말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그 기업보다는 속도가 조금 늦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시장에서 어쨌든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 기술주들이 좀 포진해 있지 못하는 지금 다우지수 쪽에는 애플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렇게 좀 부진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지금 하락했던 걸 끝에 장 마감 직전에 계속 끌어올리면서 이제 보합권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고, 시장이 어쨌든 이제 좀 두려움은 있지만 약간 뭔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주변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난밤에는 유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도 $80를 넘어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6월 2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 열립니다. 여기에서 하루 220만 배럴 감산이 유지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일 때 원유 좀 더 사놓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여름 이제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되면 당연히 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합쳐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한 $60억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제품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쭉 올라가는 주가를 올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7% 상승하면서 $1,140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에 그래도 판매량이 한 52% 늘어났다,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할인 혜택이 많았다. 결국은 이제 돈은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고,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의 이제 밈 주식들이 한 번씩 들쭉날쭉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들쭉날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또 주식 매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하면서 이제 또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엘리엇 인베스트먼이 또 시장에 화두가 됐어요. 이 회사가 이제 헤지펀드 회사인데 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한 $25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러면서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을 좀 계산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세로 보였는데 금세 되돌려가지고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지수가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워낙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UBS 같은 경우에는 연말 S&P 500 목표를 5,600까지 지금 지난밤에 이제 잡아놓는 이런 모습 보였고, 기존에 5,400도 높다 그랬는데 5,600까지 또 올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제 워낙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수익에 대한 얘기도 또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보면은 수익이 10.9% 오를 거다 이랬는데 지금 11.4%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올해 성장도 또 두 자릿수로 꾸준히 잘 갈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14%나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수익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이 꾸준히 수익을 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셀프폴스가 순이익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HP라든가 뭐 딕스스포츠, 그리고 아베크롬비나 게스, 그리고 C3AI 같은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나왔던 경제 이슈들 중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어요. 102로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예상치를 넘어서는 모습 보였는데, 근데 서로 엇갈리는 그런 좀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갑자기 올라갔으니까 이게 뭐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수준은 낮춰지지 않고 있다, 또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 그런 상황인데, 지난밤에 이제 닐 카시카리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자꾸만 더 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1000비디아를 앞두고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0비디아를 넘어서고 빠르게 $1100까지 돌파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역시 두드러지고요. S&P의 목표가는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5,400도 높아 보였는데 5,600까지의 목표치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종목별 특징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들이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정보기술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업종도 밀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소비재 업종이 크게 움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면은 자동차 산업이 1.6%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차 살 때 할부로 사거든요. 그래서 할부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난밤에 이제 자동차 쪽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전기차에 대한 판매 둔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4월 달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110만 대에서 2025년도에 250만 대로 2.5배 급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GM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바라 이 CEO가 나와가지고 지금 어떤 전기차 상황이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이제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LG화학하고 만든 배터리, 요걸 가지고 사실 지난해에 좀 이슈를 크게 내려고 했는데 그걸 잘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요걸 다시 또 시장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매출이나 아니면 EPS나 이런 것들을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모두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중에 이제 ARM 이 홀딩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로젠블라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ARM에 대해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가를 $180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ARM이 사실 그 로열티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건데 70% 정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아니면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모든 대기업들, 인공지능 관련된 모든 대기업들의 ARM의 이런 그 서비스나 특허권이나 아니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PC 시장에 대해서도 이슈가 많은데, 이 PC 시장에서는 퀄컴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또 하나 보면 이제 인텔에 대해서도 지금 파운드리 사업을 미국에서 밀고 있는데 ARM과 또 협력을 해야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시장에서 ARM이 굉장히 약방의 감초처럼 껴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할수록 ARM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로열티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밤에 이제 장 끝난 후에 셀즈포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금 셀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겠다, 지금 웹푸시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데나이버스가 이제 이끄는 팀이죠. 이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좀
비즈니스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325달러까지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 지금 비용 절감 조치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을 포착을 했는데, 비용 절감 조치가 둔화된다는 거는 돈을 더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 시장에다가 투자를 더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의견을 냈던 거고, 지금 1분기 실적 나오는 게 매출이 한 91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순이익이 EPS가 2달러 37센트 정도 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또 잘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앞둔 세일즈포스 살펴봤고요. 최근에 AI 시대에 감초 역할을 하는 암홀딩스 ARM 오늘 9% 급등해서 긍정적인 전망 여전히 계속 있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